안녕하세요. 슈팅스탁 리턴즈 황금별을 잡아라 진행의 김난입니다. 매일 저녁 8시 저희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에는 각기 다른 전문가들의 매매 비법이 담긴 강의와 함께 지금 시장에서 꼭 공략해볼 만한 좋은 종목까지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즘 시장에서 핫한 이슈와 함께 시장을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자, 오늘 또 방송이 끝나고도 전문가와 더 오랜 소통을 할 수 있는 노란톡도 열려 있습니다. 샵 826번으로 함께하고 싶으신 전문가 성함을 써서 보내주시거나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노란톡방 입장 가능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더 많은 이야기들도 노란톡에서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 만들어갈 전문가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암행어사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벌써 목요일이 됐습니다. 오늘의 별별 이슈를 통해서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슈부터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별별 이슈 첫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맞서기 위해서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에도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한 번 더 밟았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2.25%로 한국 기준금리보다 더 높아졌는데요. 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잠시 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러시아가 유럽행 가스관을 더 틀어 잠근 가운데 올해 연말까지 탈원전하기로 했던 독일이 원전으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요즘 원전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이 원전주들 더 힘을 받아갈 수 있을지 잠시 후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 이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25일부터 8월 5일까지 2주 동안 법원이 휴정기를 가지면서 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 관련해서 또 삼성 관련한 어떠한 호재가 이야기가 나올지 이 이야기도 바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기준금리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예, 이제 간밤에 FOMC 결과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 올린다는 결과가 예상대로 확인이 됐습니다만 이게 오히려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좀 비둘기적이었다고 많이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지수가 무려 4%나 급등을 했는데 오늘 우리 시장은 그에 좀 못 미치는 상승폭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다시 시장의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우리 많은 투자분들께서도 아마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이제 우려는 아마 예전부터 계속 하고 있으셨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을 미국에서 진행을 하긴 했지만 그 여파가 일단 선 반영이 되어서 재료 소멸 관점으로서 오늘 이제 미국 장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좀 이제 선방한 그런 모습이 보여졌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에 좀 집중하고 있냐면 일단 금리를 올리긴 했지만 파월 의장이 이제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조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제가 저번 주에 나와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코인 관련된 이슈들을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금리 인상을 너무 가파르게 해도 상당히 경기 부분에 있어서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를 자이언트 0.75% 올리고 나서 아마 좀 속도 조절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점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되고 사실 미국의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더 올라간 게 그게 상당히 큰 문제가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미국의 금리 올리면 우리나라는 미국 금리보다 당연히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 가파르게 금리 인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제 금리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께서 지금 이제 외국인들의 환차손과 환차액 부분에 관련해서 수급 유입이 있느냐 없느냐 요 부분에 집중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이제 단기적으로 좀 보셔야 되고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본다면 우리나라만을 놓고 봤을 때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가 좀 이제 4년에서 5년 사이에
이 나라 부채, 특히 가계 부채가 상당히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뭐 영끌이네, 그리고 뭐 부동산 투자하면서 코인 투자네, 뭐 주식 투자해가지고 상당히 빚을 많이 냈단 말이죠. 가계 부채가 상당히 지금 폭발하기 직전의 흐름에서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우리나라가 계속 올리면 그럼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저는 다른 부분들은 전혀 걱정이 되지 않는데 이 부채 위기에 대한 그런 흐름이 상당히 좀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미국이 뭐 4% 올라도 우리나라 상승폭이 제한된 것은 아마 우리나라의 지금 패시브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이제 부채 위기와 관련된 그런 불확실성이 좀 이제 존재해서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가파른 흐름이 아닙니다. 대신에 계속적으로 저점을 들어올리면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 뭐 가파른 뭐 상승장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들어요. 최근에 이제 반등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하락을 만회하는 그런 파동에 불과하지 뭐 요 흐름을 가지고 뭐 어떤 변곡점에 위치했네 아니면 지금부터 뭐 대세 상승이 나오네 그런 부분은 솔직히 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저항 구간에서 좀 다시 한 번 더 어떤 불확실성 관련된 이슈들이 나올지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저는 이러한 장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략을 잘 세우면 어차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최근에 보시면 6월 달에 크게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단기간에 뭐 이 6월 달에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시장에서도 뭐 하루에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평균적으로 4개에서 5개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100% 이상 상승한 종목이 5개가 넘습니다. 그만큼 뭐 다수의 종목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장세가 아니라 소수의 종목들이 수급이 몰리면서 상당히 강력한 시세 흐름을 보여주는 상황이 나타났거든요. 하락장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상승과 하락이 좀 예상하기 힘들 때는 사실 뭐 시장이라든지 또는 뭐 기업들의 펀더멘탈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시기보다는 이 재료와 관련된 종목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에 조금 이제 집중을 하신다면 이런 하락장이든 횡보장이든 상승장이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단기간에 빠르게 좀 이제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역사적으로 그랬거든요. 역사적으로 시장이 안 좋을 때, 시장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을 때는 항상 이 영웅의 종목이라고 하죠. 상당히 크게 상승한 대시세 종목들 항상 출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역사의 사례를 좀 이제 들어가지고 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시장이 크게 하락을 했을 때는 최근 들어서 어떤 흐름을 볼 수 있냐면 2018년도 구간, 이 구간에 시장이 크게 밀렸죠. 이 구간에서 이제 크게 밀렸었고 그 다음에 2019년도 이때도 시장이 한번 크게 밀렸었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 때 상당히 크게 밀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도 상당히 크게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크게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이번 연도만 하더라도 벌써 1000%짜리 종목이 거의 뭐 2개나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300% 이상짜리 종목들도 거의 뭐 10개 정도, 10개 이상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뭐 하락을 한다고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뭐 보수적으로 투자를 뭐 조금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냉정하고 집중적으로 이 시장을 분석을 해서 좀 이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2020년도 차트 흐름을 보면 이렇게 낙폭이 상당히 크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 뭐 종목들 움직이는 흐름도 보시면요. 뭐 진원생명과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에 그냥 1000%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것이죠. 2020년도 요 흐름을 보시면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시장은 빠지지만 시장과 역행하는 종목들은 상당히 큰 시세를 보이는 이런 부분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뭐 시젠 이런 종목들을 보시더라도 2020년도 때 시장이 그렇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큰 대시세를 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런 종목들 과연 뭐 재무가 좋아서 또는 뭐 차트가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재료. 이 재료가 이 시장을 장악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큰 종목들이 심리적으로 계속 이 매수세를 키워서 이렇게 1000% 이상 대세 상승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부채 부분의 부채 리스크가 상당히 좀 큰 그런 상황이라 말씀드렸죠. 아직까지도 시장의 상승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최대한 재료 중에서도 제가 이 슈팅 스탁을 하면서 항상 강조드렸던 글로벌 이벤트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하신다면 단기간에 빠르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서 과연 어떤 이벤트가 지금 이제 7월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그렇죠? 7월 이제 좀 이게 얼마 안 남았는데 8월 달에 과연 어떤 이벤트들이 또 이제 100% 200% 쏠지 그 후보들을 한번 살펴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이슈를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이 원전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이 탈원전을 하기로 했다가 다시 이 원전으로 복귀한다는 내용이었죠. 원전 관련주들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도 원전을 아주 정책적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짜리 테마가 아니라는 점은 확실한데요. 원전 관련주들 어떻게 한번 접근을 해서 공략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아까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뭐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좀 강력하게 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 그다음에 유럽, 그다음에 등등 뭐 중국 이런 데 보시면요. 사실 계속 이 원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친환경 에너지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그 천연가스 에너지하고 그리고 원자력 에너지는 거의 이제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유럽에서 원전 에너지와 원자력 에너지와 그다음에 그 천연가스 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탈원전을 하려고 하는 유럽에서는 다시 그 원전을 재가동하는 뭐 그런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탈원전을 했다가 다시 그 원전을 재가동하는데 그 시장 규모가 500조가 이상 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500조 이상의 시장이면 상당히 큰 시장 규모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도 제가 방금 친환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뭐 모든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수요입니다. 왜냐? 지금 이상기후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저기 극지방, 추운 지방에서는 폭염이 일어나고 있고, 뭐 그리고 뭐 중국이나 유럽 이런 데에서는 뭐 1000년 만에 역대급으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사람들 많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부터 이 기후변화 이슈로 해서 종목들이 상당히 크게 시세를 보였었는데 예를 들어 갖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HN. 자, 요 종목이 작년에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해서 또는 이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상당히 큰 시세를 보였어요.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두 달 만에 400%가 상승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이 기후 변화와 관련된 이런 종목들의 수익 파괴력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우리 시니어분들이 좀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원전 관련 종목들도 보시면 뭐 한전기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전기술 2021년도 이때만 하더라도 뭐 저점 대비해서 몇 프로 상승했냐? 이런 종목들 거의 뭐 500% 이상 상승했어요. 1년도 안 되는 시기에 500%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뭐 에너토크 뭐 이런 종목들도 보시면 자,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크게 시세가 나오는 그런 모습들 보이죠. 근데 이런 종목들이 뭐 한 번에 그냥 400% 500% 상승했던 종목들이 또 시세가 나올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들에서 시세가 나올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상승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새로운 원전 관련된 종목들에서 뭐 이런 대시세 종목들이 한 개 정도는 출연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전이 우리나라 정책 관련된 이슈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큰 시장 규모를 가지고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복합 모멘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8월 달에 이 원전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우리 시니어분들께서 좀 단계에 좀 빠른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유럽에서 탈원전을 안 하고 이제 원전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아니죠. 유럽에서 한다고 하니까 무슨 이벤트죠? 글로벌 이벤트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 관련된 종목들에서도 이 단기간에 100%짜리 종목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부분이 항상 이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하더라도 1월 달부터 지금 7월 달까지 꼭 100% 이상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100% 상승하는 종목들의 그 공통점은 바로 글로벌 이벤트였다. 국내 이벤트 종목들은 힘이 없습니다. 20% 30% 갔다가 그냥 바로 윗골이 달고 빠지거든요. 근데 글로벌 이벤트, 그러니까 우리나라 밖에서 일어나는 종목, 이슈화 되는 종목들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 끼치면 그런 종목들은
한국에 그냥 100% 가는 흐름이 나타났다. 그래서 제가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휴마시스. 자, 1월 달에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단기간에 100% 이상 상승하는 흐름 우리 시청자분들 확인하셨죠? 이것도 글로벌 이벤트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늘어났으니까 다시금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저점에서부터 100% 상승한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2월 달에 GS라는 종목이 저점 대비 200% 정도 상승했는데 이것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전쟁 관련된 수혜주로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무려 거의 뭐 한 200% 정도 상승했네요. 만약에 뭐 우리나라의 뭐 경상도랑 전라도랑 싸웠다 하면 과연 이 GS라는 종목이 뭐 상당히 상승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싸웠기 때문에 상당히 큰 상승이 이렇게 나왔다. 글로벌 이벤트라는 것이죠. 국내 이벤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그러니까 해외에서 나오는 뉴스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쳤을 때 그때 100%짜리 종목이 탄생을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전쟁이 터졌으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인플레이션 우리나라만 발생한 게 아니에요.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기 때문에 뭐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3월 달에만 무려 600% 이상, 지금까지 하면 거의 뭐 한 100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도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슈였고, 그리고 4월 달에 자, 한일사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도 뭐 인플레이션 이슈 계속적으로 지속되면서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400% 정도 상승했습니다. 시장이 빠지더라도 글로벌 이벤트를 겨냥하고 있는 종목들은 100%, 200%, 300%, 400% 계속적으로 상승한다는 것이죠. 자, 5월 달에 자, 현대에버다임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로서 저점 대비해서 100% 이상 상승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재건을 한다는 것도 뭐죠? 당연히 글로벌 이벤트죠. 왜냐? 우리나라를 재건하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재건하기 때문에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이 이슈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100% 이상 움직이죠. 자, 그 다음에 6월 달에 미코 바이오메드가 100% 움직입니다. 원숭이 도창이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저기 뭐 미국, 뭐 유럽, 아프리카 전 세계에서 원숭이 도창이 이게 문제가 되니까 종목이 단기간의 변동성이 저점에서부터 100% 나온다. 그리고 7월 달에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넷플릭스에서 1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A 스토리 같은 경우에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정확하게 100% 정도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결국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빠르게 크게 수익을 내고 싶으면 결국에 공통점을 뽑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싶은 게 어차피 어리석은 사람은 경험을 통해 깨우치는 거예요. 내 계좌 다 손실 나고 두드러 맞아야 그래야 정신 차린다는 것이죠. 하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이 역사를 통해서 지난 과거 흐름을 통해서 지금 현재를 냉철하게 분석을 해서 미래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1월 달부터 7월 달에 과거를 분석했을 때 100% 이상 상승했던 종목들은 전부 다 글로벌 이벤트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글로벌 이벤트에 집중하셔가지고 7월 달에 이미 끝났습니다. 8월 달에 어떤 글로벌 이벤트가 또 저점에서부터 100% 쏠지 한번 잘 찾아보시라 말씀을 드리겠고, 이 방송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 그 종목과 그 재료가 과연 어떤 재료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원전 이슈는 글로벌 이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원전 쪽에서도 대시세를 줄 종목이 탄생하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슈로는 보름의 자유를 얻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행보가 어디로 이어질까 이목이 집중된다라는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지금 한 2주간 쉬는데 이 기간 동안 이제 글로벌 경영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M&A에 대한 아무래도 기대감을 좀 많이들 갖고 계신 것 같긴 한데 전문가님 어떤 행보를 보이고 어떤 이슈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으신가요? 사실 삼성그룹이라고 하면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아마 국내 기업으로 좀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죠. 사실 삼성의 이 매출의 흐름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흐름보다 그 세계적 그 글로벌 시장에서 나오는 매출이 훨씬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좀 이제 슬픈 얘기지만 외국 사람들이 한국은 몰라도 이 삼성은 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은 명실상부 글로벌 대기업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 글로벌 대기업의 수장이 지금 이제 새롭게 좀 이제 프로젝트 이런 부분들을 뭐 투자한다는 흐름들 또는 이제 뭐 여기저기 글로벌 경영을 한다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
그냥 우리나라에서만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집중을 한다는 것이죠. 사실 삼성그룹보다 이 시장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기업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뭐 이병철 회장 때는 뭐 어떤 공장도 옷 공장, 쌀 공장 이런 거 하다가 뭐 이건희 회장 시대에서는 반도체를 하고, 그리고 사실 이제 3세대 이재용 부회장 시대에서는 또 어떤 사업을 할지 모른단 말이죠. 항상 기업은 변화하는데 그 기업 변화에 선두에는 항상 삼성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구글 캠프에 참여를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M&A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이재용 부회장 사면 관련된 이슈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용 부회장의 이 이벤트를 국내 이벤트로 보지 않습니다. 글로벌 이벤트로 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세 번째 말씀드리는 제 입에 세 번째 말씀드린 이 재료에 상당히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삼성이 과거에 M&A와 관련된 이슈가 언급이 되었을 때 과연 종목들의 상승률이 어땠는지, 과연 종목들이 뭐 10% 20% 상승했는지 아니면 뭐 4, 500% 상승했는지 그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과거에 삼성의 M&A 사례를 좀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과거에 이재용 부회장이 뭐 하만이죠. 하만을 인수한다고 해서 하만과 관련된 아남전자가 무려 2달 만에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420% 상승했습니다. 네, 420% 상당히 크게 상승했죠. 하여간 삼성이 M&A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그러면 못해도 종목들이 100% 이상 상승하는 역사적 흐름을 우리 시청자분 따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전장 사업부를 창설해서 전장 쪽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아남전자 바로 그냥 3개월 만에 400%가 상승해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그룹이 또 로봇과 관련된 로봇 사업으로 창설해서 로봇 관련된 투자에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 라고 해서 퍼스텍이라는 종목이 또 단기간에 얼마나 상승했냐면, 퍼스텍이 우리 시청자분들 기억하실 텐데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3개월 만에 그럼 200% 정도 상승했던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여간 삼성 M&A의 M자만 엮이더라도 종목들이 그냥 스쳐도 바로 그냥 100% 200% 상승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린 PTS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삼성 M&A 관련된 이슈로 나오면서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한 달 만에 150% 정도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뭐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도 삼성 관련된 뭐 로봇 투자 이슈 나오자마자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거의 뭐 35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이 되거나 또는 구글 캠프에서 뭔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면, 그러면 시장은 상당히 강력하게 그 멘트를 받아들여가지고 변동성이 작용할 것 같습니다. 주식이란 것은 항상 뭐든지 정해져 있으면 끝입니다. 무조건 기대감을 먹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는 이런 상태, 지금 투자를 할지 안 할지, 그리고 규모가 얼마나 될지 모를지, 이런 시점에서 관련된 종목들이 100% 200%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8월 달에 글로벌 이벤트로 적용이 돼서 단기간에 100% 정도 변동성을 보일 만한 그런 재료는 요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M&A 재료에서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과연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 8월 달에는 거의 어떤 종목들이 저점에서부터 100% 정도 변동성이 나올까? 제가 딱 한 종목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8월 달 단계가 빠르게 한번 수익을 내고 싶다. 이 방송 끝나고 바로 9시에 온라인 무료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온라인 무료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그 종목 어떤 종목인지 확인하시라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참여 방법은 핸드폰 들고 네이버에다 슈팅스타 검색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릴게요. 8월 달 100% 변동성 나오는 종목들,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종목들에서 나올 거라고 저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함께 그 종목들 공유하고 싶으니까 꼭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확인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행보, 대규모 M&A가 임박했기 때문에 이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한다고 하니까요. 방송 들어오셔서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이 암행어사 전문가 사진 아래에 있는 방송 보기 버튼만 누르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대규모 M&A 수혜가 될 종목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오늘의 별별 이슈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지금부터는 별따 먹자 시간입니다. 오늘의 특징주를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의 특징주로는 포스코 케미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큰 폭으로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전문가님? 네, 일단 거의 뭐 9조짜리 종목이 이렇게 크게 움직일 거라고는 그러니까요. 상당히 좀 이제 생각도 못했는데 예. 그만큼 이슈가 강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포스코 케미칼이 왜 이렇게 강한 변동성이 나타났냐면 그 미국의 자동차 회사 GM이지 않습니까? 그 회사와 이 전기차 양극재 관련된 그런 계약을 체결해서 이렇게 큰 변동성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GM이라는 회사는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죠. 거의 뭐 미국계 회사이기 때문에 이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을 맺는 요 이벤트가 상당히 좀 강력하게 적용이 돼서 이렇게 오늘 거의 뭐 한 거래 대금도 거의 한 5천억 정도 발생을 했는데 터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포스코 케미칼을 통해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결국에 이제 테마의 순환 이런 흐름에 계속 집중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방금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이벤트에 좀 이제 집중을 하시는 것이 좋다. 저희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을 맺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명실상부 글로벌 이벤트 관련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글로벌 이벤트라도 글로벌 대기업들과 협력을 맺는 것 자체는 또는 글로벌 대기업에 뭐 제품을 공급하는 요 이벤트는 상당히 좀 이제 강력한 대시세를 쏠 수 있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저점에서부터 최근 들어가지고 한 최근 5년의 흐름을 보시면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거의 뭐 1000% 이상, 10배 이상 상승한 종목인데 일단은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을 맺으면 그러면 종목들이 웬만하면 장기 투자했을 때 10배 정도 가는 그런 공통점을 제가 또 확인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몇 종목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인터플렉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이 애플에다가 FPCB를 공급을 하면서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무려 6,800%가 움직였습니다. 680%가 아니라 6,800%가 상승했습니다. 자, 애플이라는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을 맺어서 이 인터플렉스라는 종목 6,800% 정도 상승했고요. 자, 그 다음에 KMW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MW 같은 경우에도 5G 관련된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2,500%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대기업인 노키아, 에릭슨 이런 회사들과 이제 협력을 맺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한 1년 정도 걸렸는데 1년 만에 거의 뭐 10배 이상의 그런 이제 상승세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BH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대기업들과 협력을 맺어서 상당히 큰 폭으로 거의 뭐 10배 정도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 나타났었고 국일제지. 자, 국일제지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한 2,500% 정도 상승했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대기업인 구글과 그래핀 관련된 협력을 맺으면서 단기간에 2,50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포스코 케미칼을 통해서 이게 뭐 더 상승하네 마네 이런 부분들을 강조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항상 주식은 공통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종목이 상승한 재료에서 어떤 공통점을 뽑아내느냐.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 10배 이상 상승했던 종목들의 공통점을 따져봤을 때 이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을 맺었을 때 그때도 시너지 효과가 컸다. 10배 이상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왔다. 이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 꼭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글로벌 이벤트의 힘을 확인할 수 있었던 포스코 케미칼 오늘의 시세였는데요. 자, 오늘의 포스코 케미칼 이슈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지금부터는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리뷰를 해보는 시간인데요. 자, 먼저 리뷰해볼 종목은 우리기술투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방송에서 소개를 한 이후로 단기간에 16%가량의 상승률을 나타낸 종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때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뭐 3천만 원대를 뚫어내고 뭔가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다시 이 붐을 좀 일으키면서 반짝 상승을 했는데요. 조금 더 이 종목이 앞으로 올라갈 여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충분히 좀 한 번 더 상승할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사실 우리 기술 투자를 왜 추천했는지 그 흐름을 다시 한 번 더 짚고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좀 이제 첫 번째 AS 종목으로 넣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요 우리 기술 투자를 좀 이제 강조드리기 전에 강조드린 날이죠. 그때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사실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한 것은 거의 뭐 누구나 예상을 하고 있다. 대신에 이번에 금리를 인상한다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단기적으로 위험성 자산들의 이 변동성이 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코인 관련된 그런 종목들을 꼭 눈여보셔야 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을 했어요. 우리 기술 투자를 추천해야 되냐, 비덴트를 추천해야 되냐,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비덴트를 추천했으면 상당히 잘 갔을 텐데 좀 상당히 좀 아쉽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 기술 투자 단기간에 좀 이제 변동성이 나아져서 좀 이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일단은 이 비트코인 관련된 이슈 자체가 일단 국내 이벤트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이벤트로서 이 분류를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바라보셔야 되는데, 이 글로벌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점 대비해서 변동성이 100% 정도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최저점 대비해서 고점까지 흐름을 보면 40% 정도 상승했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가. 근데 글로벌 이벤트는 100% 변동성 나오니까 100 빼기 60을 하면, 그러면 이제 한 100 빼기 40을 하면 60% 정도는 변동성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이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 들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만약에 단기 변동성이 나왔을 때 매도를 잘 하셨으면 축하드린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금 더 욕심을 부려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한 7,500원, 8,000원 라인대까지도 충분히 다시 한번 더 강력한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덴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비덴트도 사실 저점 대비해서 100% 변동성이 나와야 되거든요. 하여간 우리 기술 투자나 비덴트 둘 중 하나가 100% 정도 변동성이 나와야 되는데, 자, 비덴트 같은 경우에도 변동성이 100%가 안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이슈는 글로벌 이벤트인데 100% 변동성이 다 안 나왔어요. 80%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 기술 투자도 그렇고 비덴트도 그렇고 변동성이 추가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코인 관련된 종목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더 보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기술 투자는 7,500원 정도까지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점 짚어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휴마시스 보도록 할 텐데요. 휴마시스도 일단은 24,000원 한 후반대까지 잘 올라가다가 요즘은 그 구간에서부터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요. 휴마시스는 확진자는 계속 늘고 있는 분위기긴 한데, 이게 주가는 이제 꺾여버린 건지 아니면 다시 또 살아날지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확진자가 좀 크게 늘어나는 것보다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늘어나야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 번 더 강한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최근에 6월 중순, 6월 말부터 해서 우리나라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저기 미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뭐 중국도 그렇고 많은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의 이벤트가 아니니까 코로나19 이벤트도 결국에 글로벌 이벤트로 분류가 됐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럼 이제 글로벌 이벤트로서 종목이 변동성이 생기면 몇 프로 정도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100%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휴마시스가 지금 변동성이 100%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그러면 휴마시스를 어떻게 추천했는지 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변동성이 100% 정도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종목이 일단은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100% 변동성이 다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그거를 계산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5월 달부터 7월 달의 흐름을 보니까 변동성이 100% 다 나왔습니다. 지금의 경우에는. 근데 제가 이제 추천드린 자리는 요 자리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요 흐름을 봤을 때 이때 흐름은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변동성이 80%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00%가 나야 되는데 80%밖에 안 나왔으니까 20%의 상승률은 더 나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글로벌 이벤트 변동성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마시스 지금 이렇게 크게 상승했는데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는 이렇게 물어들어 보셨지만 저는 괜찮다 말씀드려요. 왜냐? 이게 글로벌 이벤트이기 때문에 변동성 20%, 15%에서 20%가 정확하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그냥 20% 바로 변동성이 나와가지고 단기간에 빠르게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0% 변동성이 다 나왔기 때문에 지금 기간 조정을 거치는 자리고 사실 여기서 한 번 더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만 코로나19가 확진자 수 늘어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다시 한 번 더 크게 폭발을 해야 그래야 여기서부터 다시금 N자형 파동이 나온다.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거래량 없이 밀릴 가능성이 크니까 그 부분을 좀 이제 참고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면 휴마시스도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 수의 추이를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현대 에버다임을 보도록 할 텐데요. 자, 현대 에버다임은 주가가 굉장히 이제 오르락 내리락이 활발한 종목입니다. 굉장히 변동성이 좀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전쟁이 끝날 기미가 좀 보여야 그래야 좀 이제 변동성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현대에버다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글로벌 이벤트 관련된 종목이었죠. 결국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는 우리나라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겨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장 규모가 거의 뭐 1000조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규모가 일단 500조 넘어가는 시장에서는 확실히 관련된 종목들은 변동성이 100% 이상 나오는 그럼도 우리 시청자분들 좀 확인하셔야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이제 한 6월 달부터 슈팅스타가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7월 말까지 그럼 한 2달째 하고 있는데 대부분 제가 종목을 언급드리면 웬만하면 종목들 일주일 또는 2주일 이내에 15% 이상은 꼭 상승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뭐 차트를 보거나 재물을 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오로지 그냥 재료만 봤다. 재료 중에서도 글로벌 이벤트, 글로벌 재료만 좀 눈여겨봤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현대에버다임 같은 경우에도 뭐 이 종목이 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냐 마냐 이런 것들을 따지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현대에버다임을 통해서 이렇게 또 강한 변동성을 좀 창출할 수 있었을까?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데 사실 현대에버다임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100% 정도 변동성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 흐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흐름을 보셨을 때 저점 대비해서 변동성이 몇 프로 정도 나왔냐면 이때가 거의 한 8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0%예요. 그러면 글로벌 이벤트는 변동성이 100% 나와야 되는데 80%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상승 변동성이 20%는 더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점 같은 자리더라도 재료만 강력하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들어가셔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당히 또 강하게 이렇게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확하게 20% 변동성이 나타나는 그런 흐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인적으로 현대에버다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요 바닥에서부터 고점까지 100% 변동성, 글로벌 이벤트의 변동성이 모두 나와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기간 조정을 거쳐야 되고 재건 이슈가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시장을 장악을 해야 그래야 정고점 돌파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에버다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1월 달도 그렇고 2월 달도 그렇고 3월 달, 4월 달, 5월 달, 6월 달, 7월 달 전부 다 100% 이상 변동성이 나오는 종목들은 전부 다 글로벌 이벤트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8월 달,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무려 5달이나 남았어요. 그러면 5달 동안 우리 시청자분들 8월 달 공략한 100%짜리 먹지, 9월 달 공략해서 100%다 공략을 하실 수 있습니다. 뭐만 글로벌 이벤트라는 공통점만 제대로 인식을 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8월 달 글로벌 이벤트 글로벌 이벤트 제가 뽑아놨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과연 그 이벤트 어떤 이벤트인지 확인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우크라이나 재건 쪽도 글로벌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 종목의 시세는 꾸준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KH건설을 보도록 할 텐데요. KH건설도 마찬가지로 재건 관련주입니다, 전문가님. 네. 예, 종목도 잘 올라가다가 요즘에 또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또 동전주까지 내려앉은 상황이잖아요. 네. 지켜볼 만한가요? 일단은 이것도 이제 제가 추천드렸던 시점에서 글로벌 이벤트로 추천을 드렸었고, 사실 글로벌 이벤트는 100% 변동성이 나오면 그러면 이제 계속 조정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KH건설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변동성 계산을 해보면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100% 넘게 상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눌림목 자리에서 이제 강력한 시세를 한번 분출하는, 저는 이제 여기서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요 구간에서 추천 들어간 여기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수익이 나신 것 같은데, 사실 요 쭉 하락을 해서 지금 동전주까지 내려왔는데 더 이상 빠질 만한 기미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물려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좀 계속적으로 홀딩을 하시는 전략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쭉 홀딩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네 종목 총 리뷰를 해보셨는데요. 자,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입니다. 오늘의 황금별 종목을 만나볼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제가 이제 오늘 두 번째 이슈에서 좀 원전 관련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래가지고 8월 달에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좀 이제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원전 관련주로 좀 가져왔습니다. 지금 이제 원전이 독일도 그렇고 유럽 전체적으로 탈원전을 좀 이제 탈피를 해서 다시 원전 재가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또 이제 만만치 않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정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이 원전 부분에 상당히 많은 투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원전 관련된 이 이슈에 상당히 집중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독일에서 원전 3개를 이번 연도에 좀 이제 폐기를 하기로 했는데 좀 이제 다시금 한다고 하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 좀 잘 보셔야 되겠다 말씀드리겠고, 종목명은 바로 이제 삼영엠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삼영엠텍이라는 종목이 그 원자력 터빈이 있거든요. 원자력 터빈을 좀 이제 공급하는 그런 이제 업체다, 이렇게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독일에서 원전 3개 뭐 폐기하는 거 연기하기로 했으니 글로벌 이벤트로 포함이 되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변동성을 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변동성이 62%밖에 안 나왔다는 것이죠. 자, 과거의 원전 관련 종목들 보시면 뭐 한전기술, 뭐 에너토크, 보성파워텍 이런 종목들 보시면요, 저점 대비 뭐 200% 이상 상승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원전 관련주로 좀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은 저점에서부터 100%짜리 종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영엔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이 흐름을 보시면 저점에서부터 변동성이 60%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고점까지 40% 정도는 추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자면 시초가 이하, 내일 시초가 이하에서 좀 한번 매수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6,250원 정도 좀 이제 말씀해 드리겠고, 손절가는 4,500원 정도, 이렇게 밴드폭을 잡아 드릴 테니까 삼영엠텍입니다. 한번 집중을 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황금별 종목으로는 원전 관련주, 원전 쪽에서 또 대시세를 내줄 종목이 나올 수 있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오늘은 삼형 엠텍이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 목표가는 6,250원, 손절가는 4,5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삼형 엠텍의 흐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황금별 종목은 다시 한번 화면으로 또 정리하고 오시죠. 네, 오늘 잠시 후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또 전문가가 정말 좋은 이야기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어떤 이야기로 방송을 해주시나요? 네, 일단은 이제 7월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이제 맞아요. 8월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8월 달에 단기간의 변동성이 100% 정도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후보 종목 단 한 종목을 제가 이제 소개시켜 드릴 텐데, 제가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100% 이상 상승했던 종목들의 공통점은 바로 글로벌 이벤트라고 말씀드렸죠. 1월 달 휴마시스, 2월 달 GSE, 3월 달 까나리아 바이오, 그다음 4월 달 한일사료, 5월 달 현대에버다임, 6월 달에 미코 바이오메드, 7월 달에 A스토리, 이렇게 해가지고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증시가 계속 하락하는 와중에서도 100%짜리 종목들은 항상 터졌습니다. 그러면 8월 달에도 터질 것이고, 9월 달에도 터질 것이고,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에도 터질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 8월 달에는 어떤 이벤트를 노리셔야 되냐면, 지금 글로벌 대기업의 수장인 이재용 부회장이 구글 캠프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삼성 M&A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제가 봤을 때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상당히 크게 반응을 할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 삼성 M&A 관련된 이슈로 보시면 아남전자가 단기간에 한 달 만에 400% 이상 상승했었고요. 그다음 퍼스텍 같은 경우도 200% 상승했었고, 그 외 등등 로봇 관련된 종목들 전부 다 100%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8월 달에 이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종목에서 100%짜리 변동성이 나올 거라고 거의 70% 정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가지고 어떤 종목인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방송 끝나고 9시에 온라인 무료 방송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확인하셔서 우리 시청자분들 8월 달에 한번 단기간에 빠르게 수익을 내보시라 말씀드리겠고, 참여 방법은 핸드폰 들고 네이버에다 슈팅스타 검색하시면 되니까 편하게 들어오시고요. 더욱 자세한 방법은 우리 앵커님이 설명해 주실 거니까 끝까지 집중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어지는 2주간의 쉬는 동안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행보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M&A가 임박했다라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관련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서만 안내를 드린다고 하니까요. 자,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 조금 내려보시면 암행어사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 보기 버튼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그 버튼만 누르고 들어오시면 잠시 후 9시부터 시작되는 무료 공개 방송 바로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오늘 꼭 들어오셔서 대시세를 내뿜을 수 있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행보 관련한 M&A 관련주를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슈팅스탁 리턴즈 황금별을 잡아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모두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다양한 정보, 내일은 또 암호화폐 관련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